안녕하세요. 따봉쌤과 컴퓨터 자격증 따기 따봉쌤 조한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2월 ITQ 엑셀 ABC형 문제의 함수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경하고 비법 얻기 영상 시작할게요. 먼저 2월 A형 제1작업 문제인데요. 한마음 수입 식자재 관리 현황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여기에 있죠? 1번 문제 곧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구분이라는 것은 여기 요 범위 안에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값이에요. 즉 관리 코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세 번째 값인 바로 요거 2냐 1이냐 3이냐 2냐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다 뭐로 돼 있어요? 2 아니면 1 아니면 3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세 개를 빼와서 그 값이 1이면 특가, 2이면, 3이면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문제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구분은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값을 구하라는 이 말이 바로 뭘로 구하래라? 요 미드 함수로 구해라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미드 함수로 요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값을 빼와야 됩니다. 네, 미드가 중간에서 빼오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추주 함수에다가 이렇게 결합시킨 거예요. 자,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분 첫 번째다 놓고 제가 방법을 두 가지를 해드릴게요. 자, choose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CHO 탭키. 자, 여기에서 맨 앞에 인덱스 넘버가 바로 mid입니다.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값이. 그래서 MI 탭키 mid죠? 탭키. 자, 관리 코드 클릭. 자, 텍스트는 관리 코드고요. 자, 스타트 넘버, 콤마. 스타트면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그죠? 세 번째 값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있는 콤마 한 개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요 미드 함수가 바로 뭐 쓴 거예요?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값이라고 푸른 거예요. 자, 구한 거는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값을 구했어요. 콤마.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값은 구했는데요. 콤마 뒤에 뭐예요? value 1이면, 콤마 2이면, 콤마 3이면 바로 뭐예요? 여기요. 1이면 특가, 2이면 베스트, 3이면 무배당 상품이죠. 요거를 그대로 요거 value 1일 때 다운표 안에다 묶어주시면 됩니다. 문자니까요. 다운표 안에다가 특가 상품 다운표 닫으시고요. 콤마 여기 보면 value 2로 바꾼 거 보이시죠? 네, 요번에는 요 미드 값이 2이면 뭐예요? 베스트 상품 다운표 안에다가 다운표 닫고요. 콤마. 자, value 3이면 뭐예요? 무배 상품 다운표 안에다가 무배 상품 다운표 닫고. 자, 그 다음에 함수를 뭐예요? 추주 함수 닫아야겠죠. 괄호 닫기. 자, 엔터 치시면 됩니다. 방법 많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쳤어요. 자, 다 구했죠? 다 구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가보면 채우기 핸들이 있거든요. 얘를 보통 누르고 드래그해서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웁니다. 자, 그런데 채우기 핸들로 채우면 문제가 또 뭐가 또 있을 수가 있냐면 요게 문제가 돼요. 여기를 보시면 어때요? 하다 보니까 여기 진한 선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채워진 거 보이세요? 여기 진한 선들. 네. 그게 뭐 어떤 거냐면 내가 여기를 채웠잖아요. 아래로 이렇게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함수만 채우면 되는데 뭐까지 채워진 거냐면 요 안에 요 테두리들까지 요 서식까지 같이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채우기 핸들로 채운 다음에 여기 누름 단추 눌러서 서식 없이 채워라 요거까지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 할 때는. 그런데 자, 이거 지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죠. 범위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다. 자,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범위의 뜻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이렇게 범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컨트롤 누르고 엔터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범위에 동시에 같은 게 입력이 되겠죠. 여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 동시에 같은 수식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서식이 또 필요가 없거든요. 자, 한번 이 방법으로 다시 써볼게요. 앞으로 계속 여기는 1, 2번은 이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는 choose. 자, mid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값의 한 개가 콤마 1이면 특가 상품, 콤마 2이면 베스트 상품, 콤마 3이면 무배 상품. 괄호 닫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꼭 뭐 해야 된다?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완성된 거 보이시죠? 서식도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자, 여기 2번입니다. 적립금 부분이죠. 자, 일단 적립금은 뭐 구하라는 거예요? 분류가 수입 치주이면, 그죠? 분류가 수입 치즈이면, 여기 적립금을 보면 분류가 수입 치즈라는 얘기는 여기 뭐예요? 분류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값이죠. 여기가 수입 치즈이면, 여기가 수입 치즈이면, 그죠? 수입 치즈이면 판매가의 3%, 여기 판매가가 여기 있네요. 이거에 3%를 곱해줘라, 이런 얘기고요. 아니면은 뭐예요? 판매가의 2%, 그러니까 수입 치즈가 아니니까 여기는 뭐예요? 곱하기 2%만 해라,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식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건이 딱 하나죠. 분류가 수입 치즈냐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같다라는 의미죠. 분류가 수입 치즈면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꺼번에 구할게요. 범위는 if 탭키요. 자, 분류가, 그죠? 요 값을 쓰는 거예요. 분류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입 치즈냐고 물어봤죠. 값을 여기에서 로지컬 테스트에서 조건을 비교합니다. 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입 치즈니까 따옴표 안에다가 수입 치즈 이렇게 쓴 겁니다. 분류가 수입 치즈이면 이렇게 쓴 거거든요. 여기 조건에다가 분류가 수입 치즈이면, 그죠? 이렇게 했고요. 수입 치즈가 아닌 소스류, 분말류, 얘네들은 몇 프로예요? 2%만 해주고요. 누구는 수입 치즈인 거, 쭉 얘하고 또 얘하고 또 여기 요 세 개만 뭐예요? 3%를 곱해주는 거죠. 나머지는 다 2%인 거고요.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분류가 수입 치즈이면 콤마 참이면 뭐래요? 수입 치즈이면 판매가에 곱하기 3%를 해주라는 거죠. 콤마 아니면 뭐예요? 판매가에 다시 눌러주고요. 곱하기 몇 프로 해준다? 2% 해준 겁니다. 괄호 닫기. 네, 다른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읽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대로 컨트롤 엔터. 동시에 완성된 거 보이시죠?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직접 써주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겁니다. 자, 여기 다 되셨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전월 판매량이 어디에 있어요? 전월 판매량이 여기 있죠. 전월 판매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10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 이상이면 뭐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전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인 식품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게 카운트 if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다 구하신 다음에 AND 연산자를 써서 개를 추가로 넣어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자, 해볼까요? 는 count if COUN count if 탭키. 자, 뭐가요? 전월 판매량에서 이 값에서 콤마 뭐라고 돼 있어요? 1000 이상이니까 count if, sum if 같은 조건문에서는 따옴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따옴표 안에다 조건을 넣거든요. 따옴표 안에다가 100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 10, 100, 1000 따옴표 닫고 네, 다 쓰셨거든요. 자, 이제 함수는 다 썼어요. 괄호를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월 판매량 중에 뭐예요? 1000 이상인 거의 개수를 구하겠죠. 누가 봐도 1000 이상인 건 여기죠. 하나, 둘, 세 개라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요 3 구한 거에다 뒤에다 뭘 붙여라? 여기 말대로 개를 붙여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괄호 닫으신 다음에 AND 연산자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다가 개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제 여기서는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3개 나오죠? 다음 4번 문제요. 소스류 판매가 평균을 구하는데,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디에버리지 함수를 구할 건데 뭐를 이용해서? 라운드를 이용해서 써라 라고 했죠. 많이 써보시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자,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반올림을 하라는 거예요. 반올림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0, 1, 2, 3, 4, 5, 6, 7, 8, 9. 우리가 10의 자리에 보면 0부터 9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요. 0부터 5가 안 되면 반올림을 하면 뭐예요? 버리죠. 그 다음에 5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반올림이 되죠. 그죠? 그러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네, 반올림의 개념이. 그 자릿수가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의미고요. 일단 그거는 라운드인데, 일단 디에버리지로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소스류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를 구한다고 했죠? 에버리지니까 평균이잖아요. 에버리지. 요 자체가 평균이란 뜻이니까. 자,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전체 범위에서. 제목까지 들어갑니다. 자, 여기 우리가 방금 함수로 구한 거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아요. ITK 시험에서는. 자, 전체 범위에서 나는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판매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판매가를 구할 거다.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 소스류죠. 분류가 소스류인 거.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린 대로 1번 범위, 2번 구하려고 하는 필드, 3번 조건, 요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라운드에 묶어라 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라운드 안에다 디에버리지를 써야 돼서요. 직접 쓸게요. 는 라운드. 네, 일단 라운드는 반올림 한다라는 건데요. 이 라운드 안에 지금 이 넘버가 바로 디에버리지 함수인 거예요. 나중에 디에버리지 함수 다 쓰신 다음에 콤마하고 반올림할 자릿수까지 추가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디에버리지 쓸까요? DAV. 네, 디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는 방금 한번 1번. 데이터베이스 제목부터 전체다. 콤마. 2번. 구하려고 하는 필드요. 그죠? 구하려는 필드가 뭐예요? 판매가죠. 아까 요거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콤마. 조건은 분류가 소스류인 거. 되셨나요? 자, 이렇게 작업해라. 이렇게 돼 있죠? 괄호 닫기. 자,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네. 콤마. 디에버리지 다 구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래요? 이렇게 보이게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천단위 구분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뒤에 0이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니까 정수. 여기가 0이거든요. 반올림할 자릿수요. 정수를 구해라 하면 0인데요. 여기서부터 한 자리씩 요게 3개를 앞으로 나가죠. 반대로요. 이렇게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속 넣어주면 정수 부분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반올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예요? 1000원 다리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 100의 다리에서 여기 100단위에서 자리가 올라가야 되죠. 즉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3 써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괄호 닫기 엔터 치시면 이렇게 31,000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처럼 서식이 이렇게 21,000으로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여기 쉼표까지 넣어서 이 모양으로 맞춰주는 것까지는 내가 해주어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최대 전월 판매량 문제를 구해 볼게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돼 있죠. 정의된 이름이 있나 봐요. 근데 맥스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전월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죠. 범위를 하면 자동으로 이름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름이 포함이 됩니다. 제일 쉬운 문제고요. 여기다 갖다 놓고요. 는 맥스. 자, 여기 전월 판매량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름이 미리 정의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름이 자동으로 넣어지고요. 자, 괄호 닫기 엔터 치시면 끝나죠. 네.
그래서 여기는 따로 서식 없으니까 이대로. 그 다음에 여기 원산지 구하라는 거 있죠. 자, 원산지 H14셀 이 값 여기 보면 얘가 선택한 이 셀에서 선택한 뭘 구하래요? 관리 코드에 대해서 요 코드에 대해서 뭘 구하래요? 원산지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요 코드가 어디 있어요? 일단 선생님들은 vlookup 나오면 얘부터 찾으세요. 찾으려는 값은 얘고요. 자, 여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관리 코드. 제목은 넣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에 뭘 구하래요? 원산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원산지죠. 그래서 얘를 찾는다. 어디에서? 반드시 얘가 첫 번째 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구하려는 값까지 넣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가 여기 요 범위는 얘고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원산지가 지금 이 범위에서 1, 2, 3, 4, 5. 아, 다섯 번째 있네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규칙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가볼까요? 는 vlookup. 찾으려는 값은 무조건 얘고요. 네, 콤마. 자, 테이블 어레이. 배열은 어디 있어요? 얘를 어디서 찾아라? 여기서부터 원산지 찾는 거니까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 콤마. 자, 원산지 요 몇 번째예요? 여기가 1, 2, 3, 4, 5. 다섯 번째 열에 있어요. 콜럼. 네, 콤마. 자, 어떻게 찾을 겁니까? 라고 했어요. 요거하고 똑같은 문자로. 그래서 정확히 일치로 가야 합니다. 네, 이거는 문자일 때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정확하게 일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렬이 돼 있어야 유사일치가 가능하고요. 자, 지금은 정확히 일치로 네, 괄호 닫기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SA2-1은 누구예요? 이렇게 이탈리아예요 라고 알려주죠. 여기서 내가 누른 단추로 바꾸시면 언제든지 해당되는 거에 대한 원산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지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구했고 이제 마지막이죠.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그렇죠. 조건부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게 7번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구하려고 하면 무조건 뭐예요? 이렇게 모든 서식이라고 그랬죠. 이 전체에. 자, 그래서 제가 1번 문제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판매가가 3만 이상이면 그럼 판매가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3만 이상이니까 여기 하고요. 요거 두 개 하고요. 여기도 3만 이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서식을 넣어라 이러한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은 3만 이상인 거에만 내가 알아서 넣었죠. 그런데 나중에 값이 바뀌어도 3만으로 자동으로 변경돼야 되거든요. 그게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조건에 맞으면 서식을 넣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양식을 쓰는 거고요. 자, 범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서식을 넣겠다. 그렇죠? 그대로 하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의 수식입니다. 네, 여기에 오셔서 위로 올려놓을게요. 여기다 놓을까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여기 보면 판매가가 이거라고요. 첫 번째 거 하나라고 그랬죠? 기준이. 여기는 지금 8개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가 데이터가 몇백 개, 몇천 개에도 우리는 하나만 누르시면 됩니다. 메뉴에 거 하나 기준. 그 다음에 F4 2번. 네, 그래서 판매가만 그 얘기고요. 판매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3만 이상이니까 이상이면 또 나왔죠? 크거나 같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일십, 백, 천만, 3만이라고 써주신 겁니다. 자, 조건은 이렇게 쓰시고 이거에 글꼴을 뭐래요? 파랑 굵게. 항상 보면 글꼴이 이거더라고요. 파랑 굵게. 그래서 어쨌든 서식 가서요. 여기 글꼴 탭 확인하시고요. 색깔을 파랑입니다. 그 다음에 굵게고요. 확인. 그러니까 요 서식을 넣겠다라는 의미예요. 확인.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요. 3만 이상인 것만 파란색 굵게 나온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요거 2번 문제는 요거 1작업 다 구했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B형 제1작업 연구사업 진행 현황이라는 문제이고요.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진행 기간은 자, 아까처럼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범위를 지정하고
네, 전체 범위를 하고 한꺼번에 구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4 빼기 시작일의 월을 구하래요. 여기 1번 문제 하나만 문제를 보죠. 그럼 시작일에서 월이 뭐예요? 여기 7이라고 알 수 있죠. 즉 여기서는 여기 문제는 뭐예요? 진행기간이 14 빼기 7 한 거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행기간이 뭐로 나와요? 7개월 이렇게 떠야 됩니다. 자, 진행기간 구합니다. 는 14 빼기, 자, 여기 시작일의 월을 구합니다. months. 자, 뭐예요? 여기 시작일을 누르면 자동으로 월만 빼옵니다. 즉 7만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괄호 닫기. 그 다음에 여기 다 했죠. 뒤에다 뭐만 구하면 돼? 여기요. 엔드 연산자 넣고 개월 넣어라. 그러니까 엔드 연산자 다운표안에다가 개월 다운표 닫기 넣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엔터. 다 구해지셨죠? 그 다음에 여기 1번이고요. 여기 2번 예산 순위도 구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예산 순위 여기다 구하라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본 예산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해서 1, 2, 3등만 표시하래요. 나머지는 공백이고요. 그렇죠. 자, 기준이 뭐냐면 if 조건문인데요. 순위를 구해서 순위가 3 이하이면 뭐 하래요? 순위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따옴표 2개 공백으로 표시합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이렇게요. if 순위를 구해서 3등 이하이면 즉 1, 2, 3이면 순위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입니다. 네, 요거를 여기 함수로 대입해 주면 되거든요. 한번 직접 구해 볼까요? 범위하고 는 if 탭키. 자, 순위가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순위 구하는 식만 넣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rank.eq. 자, 순위를 구할게요. 순위가 라고 했죠. 근데 뭘로 구하래요? 기본 예산이에요. 요거죠. 콤마. 자, 어디에서? 얘를 요 전체에서. F4. 콤마. 뭘로 구해라?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괄호 닫기. 그죠? 자, if 하고 지금 순위만 구한 거예요. 순위가 뭐래요? 3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쓴 거죠. 3 이하이면 뭐 하래요? 순위를 구하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위를 저 앞에 있는 요 랭크를 다시 구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복사하셔도 되고 다시 rank.eq 쓰셔도 됩니다. eq 가서 클릭이 안 될 거예요. 클릭이 되네요. 자, 순위가 콤마 어디에서? 순위 전체에서 F4 콤마 뭘로 구해라? 내림차순 구하고 네, 콤마 순위를 구했죠? 순위가 3 이하이면 순위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운표 2개입니다. 네, 어떤 걸 보고 보시면 되냐면 얘를 보고 보셔도 돼요. 요거 if 로지컬 테스트가 바로 요거고요. 콤마 요 랭크 순위 구한 게 바로 요거 value if true고요. 그 다음에 콤마 누르고 다운표 누르는 게 바로 펄스입니다. 네, 다 구했으면 괄호 닫기. 네, 그대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1등, 2등, 3등만 구해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있는 거 딜리트 키 누르고 한 번만 다시 구해 드릴게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 드릴게요. 조금 더 초보자들한테 편하게. 일단 순위를 먼저 구할게요. 는 rank.eq. 자, 기본 예산, 콤마, 기본 예산 전체에서 F4, 콤마, 내림차순, 괄호 닫아요. 순위를 구했죠? 근데 우린 이 순위를 이렇게 해서 는 빼고요. 잘라낼게요. 컨트롤 X로. 그리고 자, 그대로 이걸 읽어 보시면 돼요. if, 탭키. 자, 뭐가? 순위가죠. 컨트롤 V. 자, 순위가 작거나 같다. 3 이하이면, 콤마, 뭘 구해라? 컨트롤 V, 순위를 구해라. 콤마, 그렇지 않으면 다운표 2개. 그죠? 이렇게 읽으시면 훨씬 편하시죠? 자, 이대로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 순위가 구해진 거 보이시죠? 자,
3번 문제입니다. 개발 1팀 기본 예산 평균을 구해라. 뭐라고 돼 있어요? 개발 1팀의 기본 예산 평균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고 돼 있냐면 평균을 구하긴 하는데 뭘로 구하래냐면 여기요. sum if 나누하고 count if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의미를 먼저 여기처럼 아까 여기 순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이요. 여기도 의미를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처럼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는 이렇게 돼요. 합계 나누기 개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sum if 먼저 구한 다음에요. 나누기 count if. 네, sum if가 합계고 count if가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함수를 2번 써서 이거를 해결을 해라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 2번. 그러니까 sum if 나누기 count if 쓰시면 됩니다. 는 먼저 sum if요. 자, 뭐가 개발 1팀에 뭐가 관리 여기 개발 1팀은 여기 관리팀에 있네요. 요것 중에서 콤마 조건은 뭐예요? 개발 1팀이니까 따옴표 안에다 조건은 따옴표 안에 넣습니다. 개발 1팀. 네, 따옴표 닫고요. 콤마 관리팀이 개발 1팀의 뭘 구하래요? 기본 예산. 여기 있죠? 드래그. 네, 지금 이렇게 일단 괄호 닫고 할까요? 지금 이거 하면 개발 1팀의 이거 기본 예산만 다 합계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처럼 sum if 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누기. 자, 요번에는 요 개발 1팀의 개수 구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count if요. count if 뭐가 관리팀이 콤마 뭐인 거? 개발 1팀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구해지신 거 보이시나요? 네, 이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팀이 개발 1팀인 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지겠죠. sum if 나누기 count if니까. 자, 그리고 여기 4번 최다 진행 인원을 max를 통해서 구해라. 정의된 이름을 통해서. 그죠? 근데 이거는 진행 인원 수 요거만 범위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 놓고요. 는 max 탭키 이거 진행 인원 수 누르면 여기 이름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자동으로 범위하면 이름이 들어갑니다. 괄호 닫고 엔터. 네. 자, 5번 문제입니다. 교육사업의 총 기본 예산을 dsum 함수를 통해서 구해래요. 자, 그래서 여기는 형태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아시겠죠? 항상 나오지만 데이터베이스 하면 뭐다? 제목부터 다다. 네, 이것 중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교육사업의 총 기본 예산. 구하려고 하는 건 총 기본 예산이고 조건은 교육사업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가 데이터베이스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필드가 뭐예요? 기본 예산. 그렇죠. 기본 예산이죠. 요거 두 번째. 필드는 기본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조건은 교육사업이죠. 그러니까 교육사업 여기 여기 있네요. 교육이니까요. 사업이 교육.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3번. 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지금 여기는 단순하게 1번, 2번, 3번 그대로 이렇게 나열만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가볼까요? 는 dsum 데이터베이스에서 콤마 필드는 누굴 구한다? 기본 예산에 콤마 그 다음에 조건은 뭐예요? 사업 구분이 교육인 거. 다 되셨죠? 그냥 괄호 닫기. 이게 데이터베이스 다 쓰신 겁니다.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dsum까지 했어요. 밑에 거 V로 값이죠. 사업 구분을 하래요. 뭘로? H14셀에서 선택한 사업명에 사업 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닝이 사업 구분이죠. 사업명이 얘의 사업 구분하래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런데 이거에 뭘 구하래요? 사업 구분을 구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에서 반드시 여기서 찾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찾아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필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세 번째 필드에 있죠.
네, 요 개념처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vlookup 찾으라는 건 무조건 얘겠죠. H14셀, 콤마. 자, 테이블 어디 있어요? 얘를 어디서 찾느냐면 여기 있어요. 어디까지? 사업 구분까지. 우리는 이렇게 넣는다고 그랬죠? 콤마. 몇 번째 열에 사업 구분이 있어요? 세 번째 열에. 칼럼 인덱스 넘버. 콤마. 어떻게 찾을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 다 그냥 헷갈리시다 그러면 무조건 정확히 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탭키, 괄호 닫고요. 다 쓰셨어요. 그냥 엔터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지금같이 굉장히 단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건부 서식이죠. 자, 조건부 서식은 다 대부분 다 수식이고요. 수식을 이용해서 뭐래요? 진행 인원수가 10 이상이래요. 또 이상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상은 요 위에 거, 여기 있죠? 1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거 쓸 때 어떻게 써요? 10 이상이니까 당연히 크거나 같다 10. 벌써 정해진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10 이상이라는 게. 자, 뭐가 대신 뭐가 진행 인원이 요 첫 번째 우리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 쓰실 때는 뭐다? 여기에다 원래 내가 서식을 넣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수식이 진행 인원수가 10 이상인 행전체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조건부 서식은. 그래서 이거 전체 범위 제목 빼고요. 다 이거 우리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가야 되고요. 수식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뭐가 진행 인원수 여기 첫 번째 거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만 하니까 F4 두 번. 네, 이렇게 해놓고요. 진행 인원수가 1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10. 벌써 다 쓰셨죠? 1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하여 파랑 굵게. 꼭 1번은 보세요. 서식을 굵골 와서 파랑색에 굵게로 지정해라. 지금 이렇게 넣으라는 거죠. 확인하면 이렇게. 그래서 진행 인원수가 10 이상인 것만 파란색 굵게 들어가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자, 되셨나요? 자, 여기서 다음 거. 이 작업, B형 1작업은 끝났고요. 이번에. 다음, C형 제1작업, 진광 신규 아파트 입찰 현황 문제인데요. 자, 여기 1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입찰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를 랭크 EQ 함수를 통해서 구해라.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없죠. 여기는 그냥 순위만 구하면 됩니다. 자, 전체 범위는 랭크.eq. 자, 누구의 순위라고 했냐면 입찰 가격이죠. 요거의 순위죠. 콤마 어디에서? 입찰 가격 전체에서 F4입니다. 콤마 내림이니까요. 내림차순 그대로 0 쓰거나 탭키 누르시면 됩니다. 괄호 닫기. 자, 범위 정하고 있으니까 뭐 해라?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한 번에 완성하시라고요. 자, 1번은 다 하셨죠. 자, 이번에 B고 2번 문제인데요. 입찰 가격의 마지막 글자 수가 요거네요. 입찰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여기 돼 있죠. 네, 요게 바로 뭐냐면 라이트 함수로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찰 코드의 마지막 값이 바로 요걸 말하는 거겠죠. 그 값이 1이면 접수고요. 2이면 접수 2고요. 그 외에는 접수 3이래요. 즉 1하고 2가 아닌 것들은 다 접수 3으로 하라는 건데요. 이때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끝에를 내가 확인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왜냐면 여기가 4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1일 때 접수 1, 2일 때 접수 2, 그 외에는 보니까 1하고 2 빼고는 다 3밖에 없죠. 그러니까 3일 때만 접수 3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라이트 함수, choose 라이트 함수에다가 구한 다음에 1이면 2면 3이면입니다. 자, 범위는 choose. 자, 여기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입찰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가 그게 라이트라고요. 그래서 라이트 입찰 코드의
콤마 한 자리입니다. 마지막 글자니까요. 생략도 가능합니다. 비오만 써도 돼요. 이 립찰 코드의 한 개가 괄호 닫기. 자, 그러면 입찰 코드의 한 문자만 갖고 온 겁니다. 콤마 그 값이 value, 여기 지금 입찰 코드의 한 자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 값이 value 1이면 2이면 3이면 4면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라는 것만 알고 왔죠, 여기서요. 그래서 1이면 따옴표 안에다가 접수 1 따옴표 닫고요. 콤마 2이면 접수 2 따옴표 안에다가 접수 2 콤마 따옴표 안에다가 접수 3. 그죠? 우리는 3까지밖에 없잖아요. 자, 이대로 괄호 닫기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관리업체의 평균 근무 인원을 구하래요. 그런데 정의된 이름이 분류라고 해서 있다는 건데요. 이건 신경도 안 써도 됩니다. 관리업체의 평균 근무 인원, 평균 근무 인원은 아까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아까도 우리 써드린 거 있죠? 요거하고 똑같다. 평균은 뭐예요?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평균은 합계 나누기 개수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함수는 지금도 여기도 어떻게 쓰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는 sumif, 합계가 뭐예요? sumif죠. sumif 구한 다음에 나누기 개수 countif 이렇게 구해라,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뒤에다가 여기 답까지 아예 써볼까요? and 명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개념이 요 형태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써볼게요. sumif count 여기다가 는 sumif입니다. 자, 분류 뭐라고 해요? 관리업체의 평균 근무 인원이라고 했죠. 관리라고 그랬어요. 즉 분류가 콤마 뭐인 관리죠. 따옴표 안에다 관리라고 쓰시면 됩니다. 분류가 관리인 여기 글자하고 똑같아야 돼요. 네, 분류가 관리인 근무인원이죠. 근무인원 바로 옆에 있네요. 드래그. 자, 괄호 닫으면 관리인 거에 대한 근무인원 합계가 구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이번에는 뭐예요? count if. 지금 sum if만 쓰신 거. 네, count if. 다시요. 분류가 콤마 뭐인 거 따옴표 안에다가 관리인 거 조건을 괄호 닫기. 자, 그러면 sum if 나누기 count if 두 개를 쓰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뒤에다가 다 구해졌어요. 평균은. 그런데 뒤에다가 and 연산자 넣고 명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괄호까지 다 닫은 다음에 and 따옴표 안에다가 명 따옴표 닫기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엔터. 그 다음에요. 4번 문제 최저 입찰 가격 구하래요. 민 함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입찰 가격이니까 여기 있죠. 여기 중에 가장 작은 값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는 민. 자, 입찰 가격 드래그 하면 알아서 제일 작은 값 구합니다. 자, 4번 문제 마무리했고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청소업체의 총 근무 인원을 구하래요. 자, 그런데 뭘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그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구하라고 얘기해요? 데이터베이스니까 전체 범위에서. 자, 전체 범위에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근무 인원을 구하라죠. 두 번째. 얘를 구하라고 했죠. 두 번째. 조건은 자, 청소업체잖아요. 어디 있어요? 분류가 청소인 거.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벌써 정해지죠? 그러니까 전체 DB에서 근무 인원 수를 구해라. 조건은 뭐다? 분류가 청소인 겁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대로 구해 볼까요? 는 dsum 데이터베이스 콤마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요. 근무 인원이니까 여기 근무 인원 콤마 조건은 청소업체. 업체가 여기 분류가 청소네요. 그죠? 분류가 청소인 거죠.
괄호 닫기, 엔터. 그래서 청소업체, 분류가 청소인 거에 대한 업체의 인원수는 26명이다.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 같은 거 잘 보고 넣으셔야 됩니다.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V루가 여기 구하죠. 자, 어디 있어요? 업체명이 크린 환경이래요. 여기를 찾으래. 이 크린 환경에 근무 인원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답 알 수 있죠. 크린 환경은 여기 있어요. 근무 인원은 16명. 즉 여기 답은 16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업체를 무엇을 선택하든 근무 인원은 그 업체에 대한 인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 개념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요. 놓고 는 V루갑입니다. 찾으라는 건 무조건 첫 번째 거, 콤마. 테이블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죠. 그죠? 이 업체에서 찾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필요한 건 근무 인원까지만 넣어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콤마. 자, 이 근무 인원은 몇 번째에 있어요? 세 번째 열에 있죠. 네. 콤마. 정확하게 일치한 걸 찾으세요. 괄호 닫기. 엔터. 다 넣으셨습니다. 16이라고 나오죠? 네. 여기 셀 서식으로 넣은 거니까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근무 인원까지 끝냈죠. 자, 그리고 마무리.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근무 인원이 10 이하인 행전체의 다음 서식을 적용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에는 7번을 직접 한번 해볼게요. 근무 인원이 10 이하예요. 그럼 여기 근무 인원이 10 이하니까 여기 하고요. 여기 하고요. 2개, 여기 3개. 요거 데이터에만 이렇게 파란색 굵게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쉽게 제가 셀 서식을 이렇게 노란색을 채워줄게요. 뭐 이렇게 넣으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근무업체가 철통관리가 실수로 내가 잘못 넣은 거예요. 5명이래요. 그럼 5명이라고 넣으면 여기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드래그하고 여기도 또 노란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부 서식이 있으면 서식을 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또 안 넣어도 돼요.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한번 해보죠. 자, 요거 조건부 서식대로 내볼게요. 근무 인원 수가 12야. 요거 근무 인원 몇 개가 됐든 우리는 여기 첫 번째 거 하나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해볼게요. 범위. 자, 해볼까요? 조건부 서식 여기 세 규칙 조건 수식입니다. 자, 뭐가 근무 인원이 첫 번째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만 포함해야 되니까 F4 2번. 달러가 2의 열에 붙어야 됩니다. 자, 근무 인원이 12하니까 아까하고 다르네요. 2하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작거나 같다. 다르죠? 이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여기에다가 작거나 같다. 얼마? 10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다 쓰셨으면 이제 마무리. 파랑 굵게 넣어라. 여기 서식 가서요. 파란색에 굵게 넣어라. 확인하신 거. 이렇게 넣어라.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12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잘못했네요. 12하이면 10도 포함이 있죠. 2하니까. 같은 게 포함이니까, 2하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죠. 여기 철통관리 선생님 21명이 아니라 5명이었어요. 일로 바뀌었대요. 그럼 이거 클릭하고 5명으로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해요? 셀 서식이 자동으로 포함된 거 보이시죠? 우리는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 가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